당분간은 빠지지 말아줘요. 내가 지금 굉장히 불안해. 어제 집에 가서 보니까 총 5시간 좀 넘게 영상이 있던데 중간중간 끊으면서 하잖아요. 근데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한 1시간 정도가 소리가 안 들어갔어. 지금 내가 쟤를 저기다가 정확히는 이 강의실 온 다음에 계속해서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소리가 내 소리가 너무 작게 들어가. 저쪽 강의실에 있을 때보다 내 소리가 너무 작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 이제 키우고 애들이 들으니까 지금 복습하면서 전반적으로 주변 소리 너무 많이 들어간다. 특히 이제 데스크 소리 뭐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마이크를 이렇게 다시 살렸는데 원래 이제 이게 한동안 안 돼서 안 썼던 건데 어쨌든 다시 살리긴 했는데 예전에도 늘 있었던 이제 가끔씩 소리가 안 들어가. 그래서 체크는 내가 하겠는데 어제는 소리가 중간에 한 1시간 정도 왜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한 1시간 정도 계속 소리가 안 들어갔어. 왠지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은 들어가고 있는 걸로 방금은 체크는 했으니까 내가 쟤를 건드리지 않으면 한동안 되겠죠. 그냥 충전만 해결되면 내가 세팅 한번 하면 다시는 안 건드려도 되니까 충전만 하면 되는데 지금 이 충전기가 선이 너무 약한 것 같아. 조절할 겁니다. 조절할 거야. 뭔가 전문가가 했으면 처음부터 한 번에 제대로 됐을 텐데 어쨌든 뭐 원순열 갑시다. 원순열. 일단은 뭐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경우의 수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딱히 떠오르는 게 없네. 주사위가 있어요. 자, 주사위가 있습니다. 자,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이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습니까? 주사위를 던졌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6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6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쪽에 여행 갔다가 여행 갔다가 중국에서 이렇게 주사위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주사위를 사가지고 와서 한국에 와서 뜯어봤는데 주사위가 이렇게 생겼어요. 주사위에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야. 그러면 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습니까? 한 가지. 주사위는 경우의 수가 6이지 않습니까? 주사위는 경우의 수가 6이다 하고 정해진 건 아니고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 1, 2, 3, 4, 5, 6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서 6가지였던 거죠. 주사위를 던졌는데 1, 1, 1, 1, 1, 1 그러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인 거예요. 내가 면이 6개 보여도 개수가 6개처럼 보여도 실제로 고를 수 있는 건 한 가지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경우의 수라고 하는 녀석을 셀 때는 개수를 세는 게 아니라 가지수를 세는 거다. 일단 중요한 건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가지수를 세는 거다. 우리가 그동안 봤던 것들은 뭐 그냥 그랬는데 원순열이라고 하는 상황이 있어요. 직역하면 우리가 이제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 이름을 붙인 거고요. 회전하여 같은 것을 하나로
보는 회전에서 같아지는 건 하나로 보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원순열이라고 한다. 테이블에 사람을 이렇게 4명을 앉히고 싶은데 이게 원탁인 거야. 뭐 이런 상황이 제일 대표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어떤 사람이 와서 여기 자리에 앉았어요. 여기 자리에 앉았을 때 딱 자리에 앉았을 때 이제 그 사진을 딱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진을 찍고 잠깐 나갔다 왔는데 얘가 자리를 옮긴 거야. 자리 옮겼네 하고 다시 사진을 딱 찍었어요. 그 다시 갔다 왔더니 또 자리를 또 옮겼어. 그래서 자리 기다려봐. 자리를 왜 옮기는 거야? 그래서 사진을 또 찍었어.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3장을 딱 뽑았단 말이에요. 3장을 뽑았는데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하나 이렇게 생겼고 하나 이렇게 생겼는데 그게 이제 중간에 섞이면 뭐가 맨 첫 번째 거고 뭐가 맨 마지막에 찍은 건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다. 바닥도 똑같이 생기고 테이블도 똑같이 생겼으면 이게 회전해봤자 첫 번째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었는지는 사실 돌리면 다 똑같은 상황이 되니까 그거 서로 구분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그게 경우의 수가 다 한 가지, 다 똑같은 경우였던 거.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사람이 자리를 고르려고 할 때 고를 수 있는 자리는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맨 첫 번째 사람이 여기나 여기 중에 어디를 들어가도 돌리면 다 여기에 앉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그림이 나오더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회전하여 겹쳐지는 지금 이 상태에서 돌리면 돌리는 대로 막 계속해서 겹쳐지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얘를 돌리면 이 네 자리가 다시 따다닥 겹쳐지는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이거가 모두 같은 자리라고 한 가지라고 봐야겠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얘 못 움직이게 해놓고 얘가 이제 여기에 왔어. 그래서 어쨌든 내가 알아서 잘 할게. 그리고 얘가 돌려져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얘가 여기 앉았어. 그러면 내가 저쪽으로 가서 얘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항상 얘를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사람이 자리를 고르려고 했는데 그 다음 사람은 얘 오른쪽 자리, 얘 왼쪽 자리, 얘 맞은편 자리 중에서 골라 들어가면 되니까 그 다음 사람부터는 더 이상 이런 거랑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 사람부터는 그냥 3가지 자리 중에서 고르는 거죠. 맨 첫 번째 비어 있을 때에만 내 눈에 보이는 자리의 개수가 경우의 수라고 하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얘가 앉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나머지 자리는 뭐 쉽게 말해서 상대 위치로 설명을 할 수 있겠다. 얘 왼쪽 오른쪽 얘 오른쪽 왼쪽 맞은편 이러면서 나머지 자리가 모두 다 다른 자리니까 이 뒤는 3명이 3자리에 앉는 3 팩토리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이 원순열이라고 하는 상황은 사실은 이 전체에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고요. 원순열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정한 순간의 선택지가 내 눈에 보이는 개수와 다르다. 뭐 이러한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 이게 원순열이 아니고요. 이 부분이 원순열 상황인 거예요. 이게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어쨌든 한 명 안 치고 나면 나머지 3자리는 이제 모두 다 다른 자리니까 더 이상 뭐 회전해서 뭐 같아지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요. 회전하면 얘가 저리 가잖아. 이제 이 사진을 돌리면 아까랑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돌려서 아까랑 같은 자리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를 비교하면 좀 편하게 비교할 수 있겠다. 아까랑 같은 건지 다른 건지 비교하려면 계속 얘를 여기다 두고 이렇게 뒤집혀 있으면 이건 뒤집혀 똑바로 놓고 확인을 해야겠구나 하고 얘를 돌려서 그 첫 번째 앉은 그 사람을 계속 여기다 놓고 나머지가 ABC냐 BCA냐에 따라서 이 ABC 앉은 거랑 BCA 앉은 건 다른 거네. ABC면 같은 거네. 이렇게 설명을 하겠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원순열이라고 하는 상황인데
대부분의 수학 개념들이 그렇지만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용어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이제 꼭 원이 등장해야만 원순열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 원순열이라는 건 회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회전시켜서 같아지는 뭐 이런 선택지가 있다면 걔네 둘을 하나로 보겠다. 그래서 첫 번째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6명이 있어. 그러면 얘를 돌려서 이리 오게 만들었을 때 아까랑 똑같은 그림이 되니까 얘랑 얘는 하나, 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얘를 하나로 보는 거죠. 또 돌려서 얘가 여기까지 와도 나머지 다 비어있는 자리, 또 똑같은 그림. 얘가 여기까지 와도 나머지 다 비어있어, 똑같은 그림. 얘가 여기까지 와도 나머지 다 비어있어, 똑같은 그림. 여기까지 와도 똑같은 그림. 그래서 얘가 모두 다 똑같은 상황. 이걸 하나로 보겠다. 그래서 여기에 6명을 앉히려고 할 때 맨 첫 번째 사람이 고를 수 있는 자리가 한 가지. 그리고 나머지 5명은 이제 첫 번째 사람이 어디에 앉았을 때 그걸 돌려서 여기라고 그냥 고정을 시켜서 생각을 하면, 여기에 있어도 돌려서 여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얘를 기준으로 상대 위치로 나머지 5자리를 설명할 수 있으니까 이 5자리는 이제 모두 다 다른 자리, 5 팩토리얼이라고 할 수 있다. 유원이랑 서구랑 책 이거 사가지고 줘야 돼? 용준이가 원래 안 늦는데 웬일이래? 어쨌든 밑에 거기 여기 막 1 빼고 뭐 이런 건 여기 막 보면 n-1 팩토리얼 막 이런 거 있어. 이거는 개념서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요. 실제로 이 경우의 수 부분은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 확률부터는 오히려 괜찮아요. 경우의 수 부분은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해요. 근데 어려워하는 이유가 학생들 탓이 아니에요. 뭘 몰라서 그런 게 아니야. 본인들이 뭘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머릿속이 정리가 안 돼요. 머릿속이 정리가 안 돼. 이 책은 앞에서 공부한 거랑 딱 하나가 다릅니다. 고등상이나 고등하는 야 이런 게 있어 하고 그렇게 하면 답이 나와요. 근데 그 경우의 수 파트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해놓고 이 밑에 가면 그렇게 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와 이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 또 이건 또 이런 거야? 아 그러면 개념이라는 게 이런 건가 보나 하고 연습 문제에 가면 그렇게 하면 또 답이 안 나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만 자꾸 물어봐. 이게 되게 오래된 이야기예요. 원순열은 만약에 이게 6개면 1 빼서 5 팩토리얼이야. 1 빼서 5 팩토리얼이야 부분이 통했던 건 1995년까지입니다. 그 뒤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태어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게, 그렇게 하면 안 되게. 경우의 수는 외우는 거 아니에요. 외우면 안 되게 문제들이 나와. 이게 외워서 해결 보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했고요. 근데 해도 외우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본인들이 결국은 이제 암기를 포기하는 때까지 암기를 포기하는 때까지 시간이 들어가. 암기를 포기하는 순간 태평양 한복판에 있는 느낌을 받죠. 어떻게 해야 돼? 뭘 해야 되는 거야? 아는 건 있는데 그건 쓸모가 없었고 그냥 풀려고 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처음에 아직 쉬울 때 이건 이제 포기하는 순간이 온다라고 했죠. 이게 개념서에서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하면 어쨌든 되긴 되거든요. 근데 이걸 넘어갔을 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라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경우의 수 자신이 없어져. 초반에는 잘해. 초반에는 잘해요. 뒤로 갈수록 힘들어해. 처음에 연습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잔소리가 많아요. 이게 막 뭐라고 해야 돼? 그 개념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이러한 이제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
재해석을 하는 뭐 그런 어떤 그 요령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념보다는 자잘한 부분들에서 이제 사실은 신경 쓸 것들이 더 많고 정확도 그 정답에 대해서 이제 이게 맞고 틀리고는 결국은 그 짜잘한 부분들이 결정을 해요. 결국 얘는 보통은 뭐 5팩토리얼 120은 다 잘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걸 2로 나눠야 돼. 지금은 거기서 1 빼야 돼. 뭐 이런 부분들에서 답이 달라지는 거라 근처까지 다 가요. 근처까지 다 가서 맞고 틀리고 결정하는 게 개념이 보통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 사소한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게 왜 1을 빼고 있는 건지가 사실은 중요해. 이걸 1 빼서 n-1 팩토리얼이야 라고 말을 해도 되는 이유가 첫 번째 사람이 선택지가 어차피 한 가지니까 그 사람은 이미 자리가 정해졌다고 봐도 좋은 거야. 그래서 걔는 자리를 고르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일단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자리를 고르는 방법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n-1 팩토리얼이라고 얘기를 해도 결과적으로 같다예요. 근데 그렇게 해석해 들어가는 게 사실 더 어렵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뭐 이런 식으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자리를 고르게 해주는 6명이 줄줄줄줄 오고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사람한테 마음대로 골라 했을 때 이 사람이 느끼는 선택지 몇 가지, 한 가지. 그 다음 사람한테 골라라고 했을 때 느끼는 선택지 5가지, 그 다음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1 곱하기 5 팩토리얼이구나 하고 직접 본인이 머릿속에서 6명을 테이블에 앉히고 있어야 됩니다. 6명을 앉혀. 원인에 1 빼 5 팩토리얼. 그렇게 풀면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 자꾸 외우지 않아야 되는데 개념서다 보니까 정리를 해줘야 돼. 이 개념서는 정석이나 이제 뭐가 있을까? 글쎄, 현존하는 개념서가 뭐 그다지 많지 않아서 정석이나 뭐 기껏해야 뭐 숨막힘 라우드 뭐 이런 것들은 맞고 틀리고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책들은 정말로 개념서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래. 그래서 이건 이렇지. 근데 이제 정석이 색깔이 좀 변해서 유제가 개념하고 따로 놀아. 그래서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래 하고 문제가 요즘 나오는 문제들이 나오니까 갑자기 이게 이렇게 훅 뜨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개념 안 보고 유제 보통 보니까 그러면 다른 문제집들하고 차이가 없는데 해설이 너무 옛날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기가 좀 불편하죠. 상위권들한테서 외면받는 경우는 보통 해설이 너무 그 옛날 방식이라 기술이 딸리니까 보통 좀 외면하는 편입니다. 그걸 이제 보완해서 나온 게 이제 순마예요. 최신 그 상황에 맞춰서 개념을 다시 써서 처음부터 새로 써서 개념 자체를 새로 썼어요. 그래서 그게 일단은 개념서라고 불릴만한 녀석이야.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들 개념 원리, 뭐 개념 플러스 유형 뭐 마찬가지, 바이블 뭐 이런 것들은 문제 푸는 법들을 다시 정리한 겁니다. 이거는 개념서가 아니에요. 맞고 틀리고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준 거예요. 문제 푸는 법을 적은 거라고. 근데 개념 원리가 처음 나올 당시에 90 몇 년이죠? 개념 원리 처음에 90 몇 년도 처음 나올 당시에 그 당시 문제 기준으로 개념 원리에 있는 대로만 하면 웬만한 시험지는 80점이 다 넘어가요. 정말 잘 쓴 책이야. 당시에 정말 쓸어버렸어요. 그래서 개념수를 다 쓸어버렸죠. 그러고 나서 딱 10년 지났을 때, 딱 10년 지났어요.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중후반, 2005, 6, 7, 8, 9 개념 원리에 있는 대로 하면 안 풀리는 게 반이야. 시험지에 개념 원리대로 풀면 안 풀리는 게 반이에요. 선생님들이 개념 원리대로 애들이 자꾸 외워갖고 오니까 외워서 풀면 틀리게, 외워서 풀면 틀리게. 천안이니까 내가 이 천안에 있었으니까 그나마 내가 천안에 있었으니까 10년 뒤 서울 거는 그보다 빨리 변했겠죠. 10년 지나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게 개념 플러스 유형. 야, 너무 많이 외우는 그 개념 원리가 너무 외우는 것만 강조한다. 그거 솔직히 개념도 아니야. 근데 그걸 대놓고 부정하기 조금 힘드니까 뭐 자기네들은 이제 그 사고력을 좀 더 중시하겠다. 처음에 그 비상 원래 이런 비유와 상징이었나요? 어쨌든 이러면서 이제 자기네들은 좀 더 개념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유형편은 지극히 이제
그 사고력 문항 위주로. 개념은 이런데 네가 이런 것들 좀 더 생각해 봐야 돼 하고 이제 나왔죠. 그 다음에 정리된 책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나마 그 개념서들 베스트셀러 중에는 제일 최신의 개념들이 담겨 있는, 아니 순마가 제일 최신이에요. 이거보다 좀 더 최신이긴 하죠. 어쨌든 이 두 개가 최신이야. 근데 얘는 어쨌든 맞고 틀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현재 그 개념 부분만 놓고 보면, 유형들 제외하고 개념 부분만 놓고 보면 개념 원리는 40점 정도 목표로 써놓은 개념서입니다. 그거 보고 공부하면 한 40점 정도, 그 나머지 부분들 유형으로 때우고 있는 거. 이 책이 개념서로는 한 60점 정도 돼요. 요거 갖고 공부해서 이 개념들 다 이해되면 사실 한 60점 정도. 손마가 일단 만점까지 목표로 나온 책이야. 저걸 다 이해하면 이제 만점도 나옵니다. 근데 개념만 보고 만점을 간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지. 교과서가 개념서로는 한 25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거 보고 그거만 보고 시험지 보면 솔직히 원래는 그 정도밖에 안 나와야 돼. 근데 문제가 시험지랑 똑같은 게 나오니까 점수가 더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 학교 교과서 보고 다른 학교 시험지 보면 교과서만 풀었던 학생은, 아니, 교과서만 봤던 학생은 한 25점 정도. 일단은 이야기가 샜네요. 일단은 뭐 그러한 이야기들은 1학년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학년 것들은 사실 개념서만 봐도 점수가 훨씬 잘 나와요. 왜냐하면 2학년 것들은 그 뭐랄까 2학년 내용 자체는 그렇게 썩 많지가 않은데 1학년 때보다 오히려 상세하게 적어줬거든요. 3학년 것들은 개념서에 있는 이 개념들만 가지고는 점수가 그냥 안 나와요. 미적분 빵점도 하나도 안 이상해. 확통 빵점도 하나도 안 이상해. 그렇게 하면 틀리는 것만 나오니까. 그 시험지 자체의 문제인 거죠. 개념서들을 완전하게 다 공략해서 시험지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거 보고 외우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답이 없어요. 일단은 이러한 잔소리에 대한 이런 잔소리는 원순열에 한 번만 아마 있을 겁니다. 이 뒤로는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뒤로는 보통 학생들이 그 외우는 것보다 이해하는 게 빠르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 원순열 부분을 자꾸 포기를 해. 그냥 선생님 그냥 뭐 적당히 이렇게 해서 뭐 1 곱하기 몇 팩토리얼 이렇게 가나 봐요. 급하면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얘가 왜 1인지에 대해서 언젠가 분명히 이해를 하게 될 거다.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관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개념이 이렇게가 원순열이 아니고요. 요 자리가 이 상황이 요 사람 입장에서 원순열 상황이었기 때문에 돌려서 같은 게 존재하는, 내 눈에는 6개처럼 보이지만, 의자가 6개처럼 보이지만 회전하여 같은 것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얘 입장에서 여기에 6이 아니었던 거, 그걸 내가 수동으로 같은 경우의 수와 다른 경우의 수를 수동으로 세겠다. 얘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은 이제 뭐 평상시에 보던 5명에게 5자리를 주는 경우의 수 순열이죠. 요 뒤는 그냥 순열입니다. 정확히는 이제 5명에게 5자리 주는 건 계승이라고 하는 건데, 그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건데, 요 앞에가 내 눈에 보이는 개수와 실제 선택지가 다른 상황, 원순열 상황이다. 요것만 원순열이라고 부르는 거다. 원순열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줘라. 뒤에 가서 이제 한두 번 더 얘기를 할 겁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는 뒤에 가서 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경우의 수를 공부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그 뭐랄까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인 거죠. 내가 이제 여기서 뭐 몇 개를 뭐 이렇게 세우고 할 때 진짜로 해보면 이제 복잡하니까 머릿속으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구나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내가 이런 것들에 뭐 의자가 놓여져 있고 뭐 좌석이 뭐 영화관에 좌석이 붙어 있고 뭐 그 자동차에 그 시트가 붙어 있고 막 그런데
그게 붙어있는 채로 생각하면 우리가 좀 불편하고요. 그때그때 배치를 머릿속에서 자유롭게 배치하는 거니까 그때그때 배치한다고 생각을 하면 좀 더 수월할 수 있다. 지금 여기 뭐 필수 예제 1번에 보면 A, B를 포함한 2학년 4명, 그 다음에 3학년 4명이 있는데 이 8명이 원탁에 앉는 경우의 수는 8명이 원탁에 앉는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앉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 누구를 한 명 앉힐 때 맨 처음에 누가 앉을 때 뭐 예를 들어서 A가 앉는다고 칩시다. A가 고를 수 있는 자리가 한 가지, 나머지 7명이 뭐 그냥 7팩토리얼 이렇게 앉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2학년끼리 이웃하여 앉는다라고 할 때, 요때부터 시작입니다. 내가 이웃하여 앉으면 얘들 묶어서 하나로 보는데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잖아. 그러면 일단 요렇게 놓고 풀 겁니다. 근데 이걸 의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대략적인 그 자리에 대한 어떤 그 섹션 같은 겁니다. 니네 여기, 니네 저기라고 하는 섹션 같은 겁니다. 실제로 그 자리에 4명이 들어가야 되면 의자 4개 주면 돼. 걔네들이 의자를 들고 와도 되고요. 미리 의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요령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 우리가 이 넷을 묶어서 한 명처럼 생각하면 결국 5명을 세우는 방법처럼 느끼기는 하는데, 그런데 4명이잖아요. 의자 미리 놓으면 그냥 의자 미리 놓으면 헷갈린다고. 그래서 우리가 저 넷을 일단은 야 니네 뭐 너희들의 팀 이름을 붙여줄게. 뭐 이 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다가 이제 이름을 붙여주면 그때 이제 우린 여기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나서 들어간다. 다시 말해서 여기 이제 5명을 한 줄로 세우는 거 이제 1 곱하기 4 팩토리얼 일단 되잖아요. 그래서 2학년들이 뭐 여기다 어디에 2학년 자리가 나오면 그 2학년 자리에 얘들이 우리 여기야 하면서 여기다가 의자를 4개를 깔고 자기들이 거기에 가서 앉으면 되는 거죠. 이때 이제 내 자리에 4명이 들어가는 건 4 팩토리얼이니까 일단은 2학년과 1학년들이 자리 배치되는 방법이 1 곱하기 4 팩토리얼, 그 다음에 거기 안에서 2학년끼리 자리 바꾸는 게 4 팩토리얼,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의자를 미리 8개를 놓고 풀지 않는다. 뭐 이웃하지 않게, 요거 전에 복습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아닌가? 고등하 할 때 했던 것 같은데, 이웃하지 않게 라고 하면 이웃해도 되는 걸 먼저 깔아줍니다. 우리가 2학년끼리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이웃해도 되는 3학년을 먼저 깔아요. 3학년을 깔아 1 곱하기 3 팩토리얼 이렇게 깔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2학년들을 집어넣으면 돼. 2학년 집어넣는 방법이, 첫 번째 사람이 고를 수 있는 자리가 4가지, 그 다음 사람 고를 수 있는 게 3가지, 2가지, 1가지. A와 B가 마주보고 앉아. 뭐 이건 그냥 이렇게 쭉쭉 깔아놓고 8명을 그냥 앉힙시다. A가 고를 수 있는 자리 한 자리, B가 고를 수 있는 자리 한 자리. A가 어디에 가도 돌려서 여기야 이렇게 두면 어차피 다 똑같은 그림이니까 한 자리. 그 B도 한 자리. 그러면 6 팩토리얼. 뭐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 밑에 1-1 똑같이 생겼네요. 1-1 해봅시다. 음. 120, 48, 72, 24. 뭐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넘어가 봅시다. 합동인 4개의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진 4개의 영역을
네 가지 색을 모두 사용해서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회전에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색깔을 칠하는데요. 일단은 색칠을 할 때 중요한 게 있죠. 여러 군데에 영향을 끼칠 것 같은 그런 곳을 먼저 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여기하고만 영향을 끼치는데 얘는 사방팔방 다 영향을 주니까 여기에 먼저 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색칠을 할 때 여기에 색칠할 수 있는 방법이 뭐 네 가지, 색깔이 네 가지 있겠죠. 색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색깔이 3개 남았단 말이야. 그 세 가지 색깔이 뭐 예를 들어서 1번 색깔, 2번 색깔, 3번 색깔 있다고 칩시다. 그럼 1번 색깔을 칠을 하려고 했는데 1번 색깔을 여기 칠한 거랑 여기 칠한 거랑 여기 칠한 거는 돌리면 다 같아요. 그래서 1번 색깔이 여기 칠해지는 거, 여기 칠해지는 건 사실은 이 색깔 입장에서는 어디에 칠해져도 다 여기 칠해진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걸 하나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옆에 세 가지 색깔을 칠하려고 할 때 옆에 세 가지 색깔 중에 맨 처음에 칠해지는 색깔이 고를 수 있는 자리가 한 자리, 그 다음에 이펙토리얼, 이런 식으로 여기가 원순열 상황이다. 색칠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 빨강을 칠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빨강을 칠했으면 빨강의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뭐 이렇게 설명을 하겠죠. 빨강을 여기다 칠했으면 돌려갖고 빨강을 여기다 놓고 빨강의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니까 아까랑 같은 거다 다른 거다 구분을 할 때 뭐 빨강을 여기다 고정을 해주면 구분할 수 있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옆에 세 가지 색깔 중에 어딘가를 칠하려고 할 때 그 세 가지 색깔 중에 어떤 하나의 색깔이 고를 수 있는 자리, 첫 번째로 칠해지는 이 셋 중에 어딘가에 첫 번째로 칠해지는 색깔, 그 색깔이 고를 수 있는 자리가 한 가지, 이 자리가 원순열 상황. 그래서 얘가 1이 돼요. 그래서 뭐 8가지 이렇게 되겠네요. (2-3번을) 보면 위에 조그만 정사각형 있고 아래에 큰 정사각형 있고 옆에 면이 4개 있는데 일단 요거는 글쎄 왜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암기하는 방법에 가깝긴 해요. 개념이라고 보기 좀 어렵고요. 그 색깔을 칠할 때 이웃하는 영역이 많은 곳부터 칠한다.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암기하는 요령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딱히 뭐 얘기하기 좀 그런데 바닥에 먼저 색칠을 할 겁니다. 6가지 색깔을 칠할 건데 6가지 색깔을 골라서 칠을 할 건데 바닥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이 그러면 당연히 6가지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맞은편을 골라줄 겁니다. 맞은편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5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색칠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옆면에 색칠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돌리면 돌리는 대로 또 돌렸는데 아까 거랑 구분이 안 되는, 옆에 비어 있을 때 돌려봤자 아까 거랑 구분이 안 되는 상황, 이 상황이 원순열 상황이겠구나. 이 자리에 원순열이 뜨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 앞면을 먼저 칠해버리면 이제 나중에 곤란한 상황이 오더라. 해보니 이게 이제 안전하게 가려면 이상한 거 먼저 칠하고 이렇게 똑같이 생긴 것들은 좀 놔둬봐야 돼. 혹시 모르니까 놔둬봤는데 역시나 이 똑같이 생긴 것들 때문에 원순열이 생겨 4개를 색칠을 할 건데 1 곱하기 3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이 자리가 원순열 상황. 그래서 3, 6, 18 얘는 그래도 좀 양호한 편이에요. 좀 더 유명한 문제는 정육면체입니다. 정육면체에 6가지의 색깔을 칠하려고 했을 때 이게 다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뭐 첫 번째 색깔 내가 뭐 빨강이 있다고 칩시다. 빨강을 칠할 수 있는 자리가 한 자리. 시작부터 원순열, 정확하게는 이게 원순열이라고 부르기는 하고 있는데 이게 막 이렇게 하면 아까랑 똑같은 게 나오니까, 근데 이건 솔직히 회전이라고 보기도 뭐해요. 이게 뒤집어 놓고 옆으로 놓고 막 이렇게 해도 이게 다 똑같은 그림이구나. 그래서 내가 빨강을 칠하려고 할 때 여기 칠하는 건 전부 다
똑같은 상황이구나. 빨강을 어디다 칠해놓고 그걸 바닥이라고 쳐. 빨강을 어디다 칠하고 그걸 바닥이라고 치면 이 윗면에 어떤 색깔을 칠하는 방법이 이제 5가지가 있습니다. 색깔이 5개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옆에 색칠을 하려고 봤는데 이게 또 이렇게 옆으로 돌리면 또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또다시 원순열 상황이 나오는, 한 문제 안에 원순열이 2번 나올 수도 있어요. 한 번 가면서 여기도 원순열 상황, 여기도 원순열 상황,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은 원순열인데 사실은 선택지의 개수를 믿지 마. 뭐 이런 상황이죠. 개수를 믿지 마 상황이 2번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동으로 가지수를 세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첫 번째 어떤 색깔을 칠하려고 할 때 내가 고를 수 있는 면의 개수, 면의 가지수 한 가지. 다 똑같은 면이니까 한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칠하고 옆면들 칠하려고 봤더니 내가 칠할 수 있는 옆면의 가지수 한 가지. 옆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옆면의 가지수 한 가지. 그러고 났더니 그 색깔이 뭐 앞에 있다고 치면 그 다음 색깔이 이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뒷면이냐, 뭐 이게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뒷면이냐 이렇게 해서 칠을 해들어 가면 여기는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자리들 다 다른 자리니까 이 뒤에 3가지 색깔을 3팩토리얼 이렇게. 이거는 그래서 이제 원순열이 2번 등장하는 좀 특이한 형태라서 워낙에 책들에서 많이 소개들을 합니다. 원순열이라는 건 이 상황이 원순열 아닙니다. 면이 6개나 1배에서 5팩토리얼. 그런 건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자리에 원순열 상황이 뜨는데 그게 첫 번째 칸일 수도 있고 두 번째 칸일 수도 있고 세 번째 칸일 수도 있고 첫 번째, 세 번째 칸일 수도 있어요. 그거 본인들이 이제 조금 이렇게 하는 걸 원순열이라고 하는구나. 원순열이라는 단어는 도화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번으로 갑시다. 여기에 있어요. 자, 이때 어떤 사람이 여기에 앉은 거랑 이 사진을 돌려서 저 사람이 여기에 올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저 어떤 사람이 여기에 앉은 거, 지금 텅 비어있는 자리에서 첫 번째 사람이 여기에 앉는 거랑 여기에 앉는 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내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면 안 된다는 거죠. 얘랑 얘는 같은 거니까 이걸 다시 세면 안 돼. 마찬가지 돌려서 이거랑 다 같은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거가 다 같은 자리니까 같은 것은 하나로 봐야 되는 거. 하나. 마찬가지 얘를 돌리면 이리 갈 수 있으니까 둘. 첫 번째 사람한테 야, 가서 앉아. 그러면 고를 수 있는 자리가 2가지. 곱하기 7팩토리얼 요렇게. 그래서 이제 보통 학생들이 이제 몇 번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요 자리가 그때 다르다는 걸 이제 눈치를 채게 되겠죠. 문제들이 이제 구성이 잘 되어 있어요. 요새 책들이 대부분. 그래서 무작정 1 빼는 건 아니구나. 1 빼는 거라고 말해놓고 정작 책에도 이게 이제 아닌 것들이 들어가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닙니다. 1 빼는 거 아니에요. 아닌 것들만 보통 나와. 진짜로 1 빼는 건 잘 없어요. 보통 아닌 것들이 나와 이렇게. 1 빼는 거야 하고 가르쳐 놓고 문제는 이렇게 나오면 맞을 수가 없죠. 아까 얘기했던 건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회전하여 같은 것을 하나로 본다. 그래서 이 상황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자리가 원순열 상황인데 그 자리가 맨날 1도 아니야. 1이 아닐 수 있어. 이 자리가 경우의 수가 1이 아닐 수도 있어. 그건 내가 직접 세야지. 그래서 특정 선택지에 회전해서 같은 것들이 보인다면 그건 내가 좀 가지수를 다시 세는 거야 라고 하는 상황. 눈에 보이는 걸 믿지 마 까지. 눈에 보이는 개수를 믿지 마라 까지가 원순열에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의 전부였던 겁니다. 1빼라는 그건 좀 너무 많이 갔지. 정석 아저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은 정석조차도 그렇게 안 가르치더라고. 알기 힘들어. 자, 어쨌든 첫 번째 사람만 안고 나면 나머지 7명은
이제 그 다음은 고민이 없어. 돌리면 달라지니까. 그때부터는 돌리면 달라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사람을 앉힐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어딘가에 앉으면 첫 번째 사람을 뭐 여기나 여기로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 7자리를 돌려주면 되니까, 자리가 달라지면 그건 경우의 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회전 더 이상 하지 않아요. 회전하면 아까랑 그림이 달라져요. 회전시켜 놓으면 뭐야, 사진이 돌아갔네? 하고 느낄 테니까. 그 돌아간 건 다른 거죠. 우리가 첫 번째 사람을 내가 잘 세워주면 되겠다. 가끔 물어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내가 계산을 안 하면서, 보통 내가 계산을 잘 안 하면서 오고 있는데, 5팩토리얼까지는 보통 계산시켜요. 6팩토리얼도 계산시키긴 하죠. 근데 그걸 넘어가면 계산을 잘 안 시킵니다. 이런 걸 나한테 물어보고 싶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물어보더라고. A 곱하기 7팩토리얼. A 얼마니? 2. 그죠? B 곱하기 8팩토리얼. B 얼마니? 뭐 곱하기 7팩토리얼. 이렇게 바꿔야 내가 계산을 할 거 아닙니까? 아, B는 4분의 1이구나. 나쁜 사람이죠. A 곱하기 6 팩토리얼. A 얼마니? 그러면 A는 14. 내가 조금 맞춰야 될 수 있어요. 문제에서 이게 너무 티가 난다는 느낌을 받아서, 이거 뭐 A 곱하기 7 팩토리얼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끔은 뭐 바꿔서 물어볼 수 있는데요. 그거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꼭 맞춰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뭐 A가 4분의 3이야. 물어볼 때 4A는 뭐 꼭 이렇게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8A 물어볼 수도 있다니까요. 제일 이상한 건 A가 4분의 3인데 나한테 7A는? 이런 거 물어봐서 4분의 21. 대체 왜 7A를 물어봤는지 모르겠는 뭐 그런 경우도 가끔 있죠. 그건 정말로 모르겠죠. 어쨌든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실제로는 여기 이걸 7팩토리얼 진짜로 계산시키지는 않을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겁니다. 나중에 사람이 10명, 15명 이렇게 들어가고 14팩토리얼 이런 거 나오는데, 14팩토리얼을 시키지는 않을 거야. 개념원이나 교과서에서만 시킵니다. 시험지에서는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다. 일단은 뭐 이런 내용들이 원순열이에요. 약간 빠른데 조금 쉬었다가 중복순열, 중복조합 이렇게 들어갑시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구나. 조금 쉬었다가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들어갑시다. 자세가 너무 불편한데 어쨌든 된 것 같아요. 중복순열 갑시다. 개념서는 어디까지나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 모습하고는 달라요. 개념서에 있는 개념과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게 되는 모습은 달라. 근데 아직 여유 있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아무리 이게 뭐라고 해야 돼, 양이 다른 개념 다른 과정들보다 확통이 양이 적다곤 하지만, 뭐 수상은 양이 진짜 많은 편에 속해요. 뭐 확통은 양이 좀 적은 편이야. 개념이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진 않은데, 그렇다고 한 학기 분량에서 뭐 터무니없이 적은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좀 적은 거지. 2번, 3번 다시 할 시간이 없어요. 일단 개념서대로 개념을 일단 공부하고, 수학이란 이런 거, 수학 너무 아름다운 세계, 뭐 그러고 나고 문제 푸는 거 다시 공부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순서를 바꿀 겁니다. 그 개념도 알겠는데, 그렇게 그런 개념이야. 그런 게 알겠는데, 대학교 가서 하고요. 일단 점수 얘기 먼저 할게요. 중복순열은 저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얘도 그랬지만 내가 이것밖에 없다고 얘기했는데 저기 또 있네. 중복순열은 저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중복순열이라고 하는 상황은 그냥 고배 법칙을 정리한 건데 특이사항이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저 중복순열 상황을 실제로 사용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많아. 고배 법칙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바지가 4가지가 있고 티셔츠가 3가지 있을 때 바지 하나 입고 티셔츠 하나 입고 이렇게 바지도 입고 티셔츠도 입고 나가야 돼. 그러면 4 곱하기 3 뭐 하고 뭐 하는 건 중간에 곱하기를 해주는 거다. 요 상황, 요게 이제 고배 법칙입니다. 우리가 이제 뭘 할 때 바지 입고 끝 이게 아니라 티셔츠 입고 끝 이게 아니라 바지와 티셔츠를 모두 다 입어야 될 때 얘도 하고 얘도 해야 될 때 4가지, 3가지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3가지씩 선택지가 나오니까 하나, 둘, 셋, 넷에 대해서 각각 3가지씩 선택지가 나오니까 이게 가지를 치면서 3개씩 3개씩 가지를 치니까 4 곱하기 3 12개가 되는구나. 요렇게 가는 거. 여기서 이제 내가 모자도 쓰고 나가고 싶어. 모자가 2가지가 있어. 그러면 이제 곱하기 2 또 해야 되는 거죠. 모자가 2개 있으면. 이런 식으로 곱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반적인 순열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곱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중복순열은 골랐던 걸 또 골라도 되는 거야. 뭐 여기선 뭐 딱히 그런 게 없긴 한데 골랐던 걸 또 골라도 되는 상황.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순열이라고 중복순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조건들이 자꾸 걸리기 때문에 중복순열은 뭐 n의 r제곱이야. 이걸 n 파이 r이라고 불러.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건 3의 5제곱이구나. 이렇게 풀 수 있는 경우가 잘 없다고요. 대놓고 지금 중복순열 문제를 내야지 하고 나오는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우리가 실제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저런 게 떼나오긴 어려워요. 그래서 곱하기 가면서 이제 이 중복순열이라는 건 결국 이제 n 곱하기 가는 건데 그 중에 무언가가 실전에서는 n이 아닌 상황들이 있겠죠. 그걸 미리 나한테 정리해주지 않아도 괜찮다. 네가 그걸 매번 어차피 내가 그걸 매번 이게 이 상황이 맞다 틀렸다 이 상황이 맞다 이거랑 다른 상황이다 구분을 해야 된다면 내가 알아서 할게. 뭐 n의 r제곱이 대단한 공식도 아닌데 그 과정이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걸 내가 굳이 너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거기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함수를 만들고 싶어요. 함수를 만들고 싶어. 1이 고를 수 있는 거 7가지. 뭘 하나 고르겠죠. 1이 고를 수 있는 거 7가지. 1이 뭘 고르고 2가 고를 수 있는 거 7가지. 3이 고를 수 있는 거 7가지. 4가 고를 수 있는 거 7가지. 이게 7 파이 4야. 이게 중복순열인데요. 여기서 갑자기 왜 1이 가냐는 거죠. 어차피 계산을 하려면 7을 4번 곱하는 이걸 해야 될 텐데 거기서 중복순열이 나올 이유가 없어요.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나올 이유가 없어. 그래서 문제에서 나한테 7 파이 4 뭐 이런 거 줬을 때만 이거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하고 알아듣는 거지. 실제로는 이런 걸 보고 7 파이 4구나. 그렇게 풀지 않아. 내가 이거 풀면서 스트레스가 좀 많아요. 학생들이 질문이 들어오는데 선생님 4의 7제곱인가요? 7의 4제곱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거 구분하는 게 지금 이 단원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걸 구분하는 게 지금 이 단원에서 해야 돼요. 중복순열에서 유일하게 해야 되는 게 이게 7의 4제곱인지 4의 7제곱인지 그걸 구분하는 거예요. 그걸 공부하는 거야. 그걸 물어보면 그냥 답 가르쳐 달라고 하면 돼요. 답이 4번이야. 이거 정답지랑 똑같은 거라고. 우리가 이 중복순열에서 말하는 선택지, 내가 뭘 고를 때 이 선택지를 이쪽을 선택지로 볼 것이냐 이쪽을 선택지로 볼 것이냐는 쉽게 말해서 누가 누구를 고르는 건데 얘가 쟤를 고르는 건데 정의역이 공역을 고르는 거죠. 우리가 뭐가 뭘 고를 때 정역이 공역을 고르는 상황인데 이때 이쪽은 양다리를 걸칠 수 없고요. 이쪽은 양다리를 걸칠 수
있겠죠. 정역은 놀면 안 돼요. 이게 다 참여해야 된다고. 공역은 놀아도 돼. 이때 얘네들이 선택지인 거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 어디서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고르고 있는 건지 내가 이제 뭐 사람들이 있는데 ABC가 있는데 얘네들한테 두 종류의 필통을 선물로 주려고 해요. 두 종류의 필통 중에 어떤 하나를 선물로 주려고 해. 얘가 고르면 주문하려고요. 그래서 너는 빨간 게 좋아, 파란 게 좋아. 너는 빨간 게 좋아, 파란 게 좋아, 빨간 게 좋아, 파란 게 좋아. 이렇게 하고 있다면 ABC가 이렇게 고르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러면 A가 고를 수 있는 게 두 가지, B가 고를 수 있는 게 두 가지, C가 고를 수 있는 게 두 가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ABC 3명이 있는데 연필이 12개가 있어요. 이 연필을 나눠줄 거예요. 이게 연필이 12개가 다 다르게 생겼어. 이거는 이제 빨간 연필, 이거는 노란 연필, 이건 파란 연필, 연필 12개 있어요. 이거를 얘들한테 줄 거야. 그러면 A가 1번 연필, 2번 연필, 3번 연필, 4번 연필 등등 해서 12번 연필이 있는데 A가 1번 연필, B가 4번 연필, C가 12번 연필. 그럼 연필 남잖아요. 연필 12개를 다 줄 거라고. 연필 12개를 다 줄 거라고요. 그러면 연필 12개 다 줄 거면 얘는 1번 연필은 A한테 주고 2번 연필은 B한테 주고 3번 연필은 B한테 주고 4번 연필 B한테 주고 5번 연필 B한테 주고 B한테 주고 B한테 주고 C한테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때는 연필이 사람을 고르는 상황인 거예요. 1번 연필이 고를 수 있는 사람 세 가지. 다시 말하면 이제 1번 연필을 누구에게 줄지 정하는 방법 세 가지. 2번 연필을 주는 방법 세 가지. 그래서 요거는 3회 12제곱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그걸 내가 구성을 해보고 여기서 이리 갔구나, 여기서 저리 갔구나를 판단하는 거. 그게 중복순열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N파이 R이에요. 아니야, 뭐 N의 R제곱이에요. 3을 4번 곱하는 거죠. 3을 4번 곱하면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니까 81입니다. 저 잘하죠? 그 뒷부분은 누구나 잘합니다. 그 뒷부분은 누구나 잘해요. 지금 고등학생인데. 유일하게 알아야 되는 건 이거야. 이게 이쪽으로 가냐, 이쪽으로 가냐. 지금 어느 쪽이 정의역인지를 문장에서 판단하는 게 중복순열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공부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자꾸 그 부분을 느낌에 맡겨. 근데 보통 한 60% 맞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돼? 이론상 50%죠. 여길 정의역이라고 찍었을 때 맞을 확률이 50%지. 원래는 50%죠. 근데 약간 또 보통 감들이 있어요. 60에서 70% 정도 돼. 그래서 문제를 풀면 10개 중에 한 3개쯤 틀려. 아이고, 실수였네. 이거 3의 5제곱이구나. 영원히 발전이 없더라고. 그렇게 가니까, 자꾸. 답지 보면 다 알겠어요. 답지 보고 틀린 걸 아는 순간 알겠어. 이런 3의 5제곱이네. 근데 처음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답지 안 보고 10개 중에 10개를 정확하게 어디가 그 정역인지를 잡아낼 수 있는 걸 하는 게 그게 공부인 거죠. 개념서들이 너무 이런 책들이 너무 티나게 적혀 있고요. 보통 문제를 연필이 안 내고 사람이 문제를 낸 거라 대부분 사람이 뭘 골라요. 사람이 호텔을 고르고 사람이 요리를 고르고 사람이 필통을 골라. 보통 사람이 골라. 그러니까 느낌대로 풀어도 많이들 맞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통 문장 서술 순서에서 앞에 있는 게 뒤에 있는 걸 골라요. 수학 선생님들이 뭐 그렇게 막 어휘력이 막 좋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표현들이 막 이렇게 되지 않고요. 대체로는 앞에 있는 게 뒤에 있는 걸 골라.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보통 다 틀려요. 사람이 연필을 고르는데 ABC가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연필을 나눠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거의 대부분 12의 3제곱을 적어. 다른 문제들이 다 얘가 얘를 고르는 형태로 서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장 순서대로 그냥 가더라고요. 12의 3제곱, 2의 3제곱 뭐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그 우리 평행 이동할 때 많이 있었죠. 뭐 누구누구를 평행 이동하여 얘가 되었을 때 이게 이제 보통 많이 있는 일인데 요새는 심지어 문제집에서도 그런 이제 얘는 누구누구를 얼마큼 이동하여 그래 그 뭐 만들어진 함수이다 하면서 얘가 원래 거, 얘가 나중 거 이런 것들이 있죠. 옛날 문제들은 맨날 여기가 원래 거, 얘가 나중 거였어요. 그래서 아 얘를 이만큼 이동하는 거구나. 그렇게 풀면 보통 다 됐었는데 자꾸 이제 선생님들이 안 되게 내시니까 이제 막 문제집에서도 막 이렇게 섞어요. 이제 대혼란이 벌어지죠. 선생님 누가 먼저 건 거, 누가 원래 건가요? 막 이러면서 물어본다고요. 여기는 그런 거 한 번도 안 물어보고 지나갔지만 사실 강의하다 보면 그 진짜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들을 이제 한 몇 번 틀려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3의 12제곱인가요? 12의 3제곱인가요? 네가 잘 생각해야지. 나쁜 선생님. 선생님이 가르쳐줘야지. 왜 나한테 생각하라고 그러지? 가르쳐줄 수 있는데, 가르쳐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가르쳐준 건가? 그건 답을 가르쳐준 거죠. 그건 대신 풀어준 거네요. 코치님, 슛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경기 뛰기 전에 나와봐 하고 내가 들어가서 공 넣어줘? 그럼 얘는 직업을 잃어요. 지금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해주면 될 것 같은데 잘 안 될수록 좀 그려봐. 잘 안 될수록 그려봐요. 정의역이 공역을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공역이 선택지입니다. 그래서 이 4번에 있는 걸 그려서 해볼 거예요. 5명의 학생을 3개의 학급에 배정할 거야. A 학생, B 학생, C 학생, D 학생, E 학생을 1반, 2반, 3반에 배정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얘를 1반에 배정하고, 얘를 2반에 배정하고, 얘를 1반에 배정, 얘 2반, 얘 2반, 뭐 얘 1반, 뭐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이쪽이 정의역 맞네요. 그러면 얘가 쟤를 고르는 거니까, 아, 얘네들이 쟤네들을 고르는구나. A가 고를 수 있는 반이 3가지, B가 고를 수 있는 반이 3가지, C가 3가지, 3의 5제곱. 이걸 기호로 굳이 적자면, 이걸 기호로 굳이 적자면, 3 파이 5입니다. 이걸 기호로 굳이 적자면 3 파이 5인데, 이때 약속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부분, 우리가 이제 외우는 부분이에요. 이건 외우는 부분이에요. n 파이 r에서 n이 앞에 있고 r이 뒤에 있죠. 누가 앞에 있고 누가 뒤에 있냐면 n의 r제곱에서 앞에 있는 게 앞에 있는 거고 뒤에 있는 게 뒤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수 얘기할 때 보통 2의 5제곱 그러면 5제곱이 위에 있다라고 보통 생각들을 하는데 이거 n파이 r 고칠 때는 얘를 위아래로 생각하면 이거 안 맞잖아요. 요때만 우리가 이제 외우는 방법이죠. 그냥 앞에 있는 게 앞에 있는 거고 뒤에 있는 게 뒤에 있는 거, 어쨌든 이거 뒤에 적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적진 않잖아. 이렇게 적진 않잖아요. 5가 뒤에 있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기호로 적어야 되면 2가 앞에 있으니까 아이고, 2를 앞에 적어야겠다. 이걸 보고 거듭제곱으로 고쳐야 되면 2가 앞에 있으니까 2를 앞에 적어야겠다. 앞뒤로 이해해줘요. 요거를 앞뒤로 이해해줘라. n과 r을, n이 앞에 r이 뒤에 이렇게 이해를 해줘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빠트리지 않고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저게 이제 지금은 이제 수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그 주관식 맨 첫 번째 22번이죠. 주관식 맨 첫 번째 수능이 끄떡하면 나오는데 누군가는 틀려요. 틀리는데 보통 이런 게 나오면 누군가는 틀리는데 2의 5제곱과 5의 2제곱 중에 심하게 갈등하다가 3번 바꾸고 틀려요. 2번 바꾸면 보통 맞는데 3번 바꿔 틀려요. 처음에 생각하면 맞다니까. 바꾸지 말라니까. 그래서 자꾸 바꿔가고 2번 바꾸면 맞는데 3번 바꾸면 틀리다니까. 어쨌든 그래서 노파심에 내 진짜 그 웬만하면 학생들 다 믿는데 노파심에 진짜 믿긴 하는데 실제로 틀려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물론 수능 때 틀려오진 않습니다. 우리 과에도 수능 때 틀려오진 않아요. 어쨌든 이게 틀린 사람들이 있으니까 노파심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앞에, 이게 뒤에입니다. 그래서
2의 5제곱, 2의 5제곱, 2파이 5. 굳이 적자면 3파이 5인데 저런 기호 도움 받지 말고요. 이걸 보고 얘가 고를 수 있는 거 세 가지 이렇게 그냥 바로 잡아줘라. 자, 두 번째, 두 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후보가 두 명 있어요. 1번 후보가 있고 2번 후보가 있어. 여기에 선거인이 있어. A, B, C 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투표를 하는데 A가 나는 뭐 1번을 찍을 거야. 뭐 이렇게. B가 2번을 찍을 거야. 이렇게 되면 C가 기권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골라줘야 되니까 아이고 그러면 이쪽이 정의역이네. A가 고를 수 있는 후보가 둘, B가 고를 수 있는 후보가 둘, C가 고를 수 있는 후보가 둘.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뭐 실제 상황은 뭐 이 정도 될 것 같네요. 1, 2, 3, 4, 5가 1, 2, 3하고 대응하는 방법의 가지수를 세라 라고 했을 때 예를 든 겁니다. 문제 없어요.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런 함수를 세라 라고 했을 때 얘가 이 중에 고르는 거니까 1이 고를 수 있는 거 3가지, 2가 고를 수 있는 거 3은 안 되는데 2가지. 그래서 1이 고를 수 있는 거 3가지, 2가 고를 수 있는 거 2가지, 3이 고를 수 있는 거 3가지, 3가지. 이런 식으로 162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차근차근 가면 된다고. 여기가 3이 아니야. 이걸 보고 5파이 3파이 5? 둘 다 아니에요. 그죠? 둘 다 아니지. 가운데 이런 게 있으니까 조건이 자꾸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런 걸 의지해봤자 실제 상황에서 뭐 조건 하나 걸면 어차피 쓰지도 못하는 그런 정리. 내가 알아서 잘 할게. 곱하는 거라며. 내가 알아서 잘 할게. 그냥 이렇게 차근차근 곱하면 됩니다. 저 친구한테 너무 많은 거 기대하지 않아도 돼요. 본인들이 이미 다 풀 수 있는 겁니다. 정역, 공역만 정확하게 잡아줄 수 있으면 되겠다. 그러고 나면 이제 4-4가 질문이 좀 들어옵니다. 이거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말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깃발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끔씩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빨간 깃발, 파란 깃발이 있는데요. 깃발을 한 번 이상, 5번 이하로 들어 올려서 만들 수 있는 토로단의 신호 개수를 구하래요. 이게 여학생들이 둘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여기는 별로 관계가 없는 이야기라 좀 그렇긴 한데 남학생들은 뭐 군대 가니까 보통 우리가 포우라고 부르는 것들은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좋은 게 나는 안전하고 쟤들은 위험한 상황이 제일 좋은 거예요. 보통 이 포를 운용을 할 때 가장 기본은 앞에 뭐가 있어서 얘네들이 나한테 뛰어들어오지 못하는데 나는 이걸 넘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이야. 이런 게 기본이에요. 자, 근데 여기 얘네들이 있는데 그래 대한민국에 군사위성이 27개 떠 있고요. 24시간 전방위 다 감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죠? 호크아이가 항상 2대 이상 떠 있어갖고, 뭐, 반경 50m 개미까지 다 볼 수 있고, 와, 그런 나라면 참 좋겠는데, 이런 데까지, 그게 다 되지도 않아요. 이게 기껏해야 뭐 80명, 100명이 데리고 다니는 뭐 그런 건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군대가 다 막 위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내가, 포병 장교야. 핸드폰에서 이렇게 어플 깔아갖고 위성에 이렇게, 우리 군사위성에 접속을 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제일 먼저 더 중요한 것도 있죠. 우리가 잘 돌아가면 참 다행인데 삐끗하면 일단 통신부터 마비야. 일단 통신부터 마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새는 그런 얘기 없는 것 같은데 GPS도 걔네들 전자전 장비들이 GPS도 다 틀어 놓을 수 있다면서요. 그래서 좌표 불러줘도 내 장비 보고 거기에 맞춰서 때려도 거기에 사람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일단은 제일 정확한 건 아날로그입니다. 아날로그. 일단은 뭐 북한하고 우리는 그래도 이러니 저러니도 뭐 삐걱삐걱한 것 같아. 근데 전에 들었던 건 일본은 좀 끔찍한 것 같아요. 거기랑 만약에 우리가 붙어야 되면 우리는 무선도 하나도 안 되고 유도 장비도 하나도 안 먹는데요. 거긴 전자전이 장난이 아니래. 그래서 우리가 뭐 요새 국방력 한 7위 정도 되나요? 세계 7인가 뭐 이 정도 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매긴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핵도 없는데 어떻게 7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막 그렇게 되어 있긴 한데 걔네들은 자위들을 빼고 자기네들 방어하는 전력이잖아. 걔네는 그거 빼고 얘기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그래 군대 가면 본래 플랜 B, 플랜 C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그냥 내가 무전기 딱 들어서 산 위에 우리 애들을 좀 보내서 이렇게 눈으로 보고 우리 부대에 지금 어디에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럼 거기다가 쏘는 게 제일 좋아요. 일단 사람이 보고 얘기를 해주는 거 이게 제일 좋아. 그렇게 뭐 어디다 뭐 누구 어디를 기준으로 어떻게 된다 뭐 그런 거 설명하는 복잡한 부분들도 사실 또 있습니다. 그건 이제 관측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세세한 부분은 됐고요. 직접 보고 얘기해 주는 게 좋아. 근데 제일 곤란한 게 그 부분이라고. 이게 부대가 조금만 커도 주변에 통신 막는 장비는 보통 다 갖고 다녀요. 무전기가 안 터지는 거야. 쉽게 말해서 봤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무전기가 안 돼. 핸드폰 당연히 안 되겠죠. 무전기가 안 되면 핸드폰 당연히 안 되겠죠. 어떻게 뛰어가야 돼. 이 산을 지금 뛰어서 가야 돼. 그럼 이미 지나갔다니까요. 아까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 그러면 저희 막 손으로 생쇼를 하고 내가 지금 할 말이 있어. 중간에 마중을 나온다고 해도 하루 종일 걸려요. 그럼 얘가 다시 돌아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보통 얘네들이 뛰고 그 뒤에 통신반이 또 뛰어요. 사실은 선을 깔긴 깔아야 돼. 그래야 제일 좋으니까 선을 깔아야 돼. 근데 중요한 건 선이 아직 안 왔을 때 또는 선을 깔기 힘들 때 뭐 중간에 이게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선을 들고 전선을 통신선을 들고 열심히 뛰었는데 중간에 몸 멧돼지 같은 게 한번 밟고 지나가고 끊겼어. 그러면 다 허사예요. 다 허사. 끊긴데 어디 찾아야 돼 또. 그러면 그동안 어쩔 수가 없네. 이렇게 있어? 마지막 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단이 있어요. 얘가 약속이 있어. 불러야 되는 말, 불러야 되는 숫자, 알파벳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호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갖고 그게 두 가지야. 너무 멀면 이게 깃발로 설명을 합니다. 빨강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 2, 3, A 이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받아 적어야 돼. 그럼 옆에서 깃발을 갖고 이거 해야 된다고. 근데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과가 먹고 싶다는 얘기인가. 사과 갖다 줘라. 이게 5글자 부르는데도 이게 길어지면 한참 걸리잖아요. 이걸 막 17번 휘둘러 갖고 글자 하나 나갈 것 같으면 하루 종일 해야 돼. 그렇다고 저기서 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할 수 없잖아. 안 보이면 어떡해. 그러니까 텀이 있다고. 이게 짧을수록 좋아. 근데 최소한의 표현해야 되는 문자의 개수가 있겠죠. 이게 개수가 적을수록 그만큼 빨리 가는 거니까 얼마나 더 안전해. 그래서 이게 적을수록 좋아요. 근데 결론입니다.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신호를 보내려고 하는 거야. 얘가 지금 빨강하고 파랑 갖고 보내려고 해. 뭐 일단 군대에 남는 게 사람인데 빨주노초판 한 뭐 7명이 하나씩 들고 날리면 좀 빠르게 갈 수 있을 건데 7개로 하면 빠를 거 아니야. 7개로 하면 한 번 들 때마다 정보가
7개 중에서 나가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어쨌든 얘는 2개 갖고 하겠대요. 2개 갖고 하겠답니다. 빨강, 파랑 가지고 하겠대요. 그래서 한 번 들어서 만들 수 있는 신호가 있고요. 한 번, 이게 끝. 2번, 이게 끝. 이런 식으로 해서 1개짜리 신호, 2개짜리 신호 이렇게 보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신호를 보낼 건데 1개짜리 신호는 결국 빨강하고 파랑. 빨강 들면 A, 파랑 들면 B. 빨강 들면 C, 빨강, 파랑 들면 D. 뭐 이런 식으로. 파랑, 빨강 들면 E.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 빨강, 그 다음 파랑. 아니면 처음에 파랑, 그 다음에 빨강.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할 때 내가 5번까지 들면 몇 개 정도 보낼 수 있냐. 1개짜리 신호가 2개 있습니다. 빨강 아니면 파랑. 2개짜리 신호는 빨강, 파랑, 파랑. 그래서 첫 번째 자리에 빨강, 파랑, 두 번째 자리에 빨강, 파랑. 2 곱하기 2, 4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16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32가지가 있다고요. 그래서 40, 60, 2개가 있어. 이 정도면 솔직히 알파벳이고 뭐고 다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알파벳이 24개인가요? 26개인가요? 미안해요. 보통은 다 세고 다니는 줄 알았는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신호를 만들어서 보낸다라고 하는 게 들었다가 내리는 거, 또 다시 들었다가 내리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그런 신호 체계가 있다. 2개의 깃발을 동시에 들어올리지 않는다. 이게 있으면 이 커지겠죠. 그러면 빨파 이렇게 되면 이제 그 3 막 이렇게 될 테니까. 첫 번째에 신호를 보낼 때 빨강이냐 파랑이냐 빨파냐 이렇게 들을 때 빨강이냐 파랑이냐 빨파냐 빨강이냐 파랑이냐 빨파냐 그래서 3가지 9가지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렇게 들면 빨강 파랑이 다 같이 올라갔다 뭐 이렇게. 좋은 생각 같은데 좋은 생각 같은데 그거까지 넣으면 훨씬 더 짧은 걸로 더 많이 보낼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은데.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야. 자, 필수지 5번으로 갑시다. 5개의 숫자 0, 1, 2, 3, 4로 중복을 허용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사연수에 대해서 이거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거 아닌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가 4가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가 5가지. 3200보다 큰 자연수. 3200보다 큰 거. 그러면 32 뭐뭐가 있고, 33 뭐뭐가 있고, 34 뭐뭐가 있고, 4 뭐뭐뭐가 있습니다. 32 뭐뭐라고 할 때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가 0, 1, 2, 3, 4 5가지. 여기가 5가지. 그래서 32 뭐뭐, 33 뭐뭐, 34 뭐뭐, 4 뭐뭐뭐. 그래서 200가지인 줄 알았는데 3200보다 큰 거라고 했으니까 3, 2 뭐뭐. 요거 조금 조심해야겠네요. 00은 안 됩니다. 요거 한 개만 따로 빼주면 될 것 같아요. 뭐 괜찮을 것 같고요. 바로 6번 갑시다. ABC에서 1, 2, 3, 4로 갈 거야. 1이 고를 수 있는 거 4가지, 2가 고를 수 있는 거 4가지, 3이 고를 수 있는 거 4가지, 4가 고를 수 있는 거 4가지, 16, 16, 2, 5, 6. 1대1 함수 4가지, 3가지, 2가지. 1대1이면 얘가 뭘 고르면 얘가 그걸 고르면 안 되니까 3가지, 그 다음 2가지. 그래서 24가지. 밑에 6-1, 2, 3 해봅시다.
수정해놔야지. A가 고를 수 있는 거 4가지, B 4가지, C 4가지. 그래서 이 3개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185, 81, 192 부터 잘했고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갑시다. 우리가 경우의 수 공부를 하면서 사실 가장 쓸모가 많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쓸모가 많은 둘 중에 하나가 이게, 나머지 하나가 중복조합.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아니지. 제일 넘사벽이 조합이긴 하죠. 조합이 제일 많긴 하지. 조합 빼고, 중복조합,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 두 가지가 이제 거의 뭐 비등비등한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조금 더 많이 사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순열,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뭐 이렇게가 순열 상황에서 이제 미리 좀 생각해 두면 편한 녀석들, 이렇게 세 가지예요. 자, 어떤 거냐면요. 뭐 예를 들어서 ABCD를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들을 세고 싶어요. ABCD를 한 줄로 세우는 거. 뭐 예를 들면 ABCD 아니면 AC, BD 아니면 AD, BC 아니면 AD, CB 뭐 이런 것들을 세고 싶어. 잠시만요. 몇 개만 더 해봅시다. BA, CD 아니면 BC, AD 아니면 BD, AC 아니면 BDC, A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세고 싶어. 그래서 다 세면 아마 4 팩토리얼 몇 개냐면 24개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세면 24개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신나게 셌어. ABCD, ACBD, AD, BC 하면서 쭉쭉쭉쭉 셌어. 24개 다 셌단 말이야. 다 했다. 다 했는데 갑자기 미안한데 내가 저걸 내가 B라고 했네. 그것도 사실은 A인데 이렇게 해서 다시 세볼래? 다시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러면 AA, CD 얘는 AC, AD 얘는 AD, AC 쟤는 AD, CA 얘가 AA, CD 얘가 AC, AD 얘가 AD, AC 얘가 AD, C, A. 어디서 본 적 있는 게 나온 것 같다? 저 B가 뭐지? B가 살아있지? A, D구나. 이게 똑같은 문자라면 다른 문자라고 두고 셌을 때에 비해서 얘네 둘이 사실은 똑같은 문자가 되니까 A랑 B가 자리를 바꾼 얘랑 얘가 사실은 같은 게 되면서 이걸 한 번씩만 세야 되는구나. 그러면 얘는 4팩토리얼에서 AB랑 BA를 사실은 이렇게 바꿔서 세지 않아야 되니까 전부 다 AB, BA 자리 바꾼 것들이 다 한 개로 바뀔 거면 얘를 2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겠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C도 같은 문자였다면 A, B, C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에서 A, B, C, A, C, B, C, A, B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하나로 세워져야 되니까 세 개가 똑같다면 3팩토리얼로 나눠야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일단 다 다른 문자라고 생각하고 쭉 돌린 거에 비해서 만약에 이제
똑같은 게 x개 있다면 x 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돼. 또 이제 y개만큼 또 똑같은 게 또 있었다면 그것도 또 나눠줘야 돼. 일반적으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같은 것의 개수만큼 같은 게 뭐 x개 y개 있다면 저렇게 나눠줘야 된다. 뭐 이런 걸 한 줄로 세우겠다. 그러면 8 팩토리얼을 4팩 곱하기 3팩으로 나눠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연습을 조금 충분히 해줘야 되는데 하다 보면 어차피 많이 나옵니다. 개념서랑 좀 다르게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나름 자신있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 믿거나 말거나 하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강의하고 거의 한 3, 4년 있다가 개념 플러스 유형에서 이제 내용이 들어갔고요. 개념 원리는 거의 5년 늦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내가 설명하고 있는 것들 중에 아직도 안 들어간 것도 있어. 거기는 참 개념에는 관심이 없는 곳이에요. 그 수능 개념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데 문제 바뀌는 것들을 별로 관심을 안 두는 거죠. 그 기초 학력 위주로 공부를 하니까 연구를 하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일단은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특이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뭐 3년 전 기준으로 개념들을 전달을 하고 있는 건데 개념서보다는 아직 조금 빨리 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좀 불편할 수 있다. 여기 있는 거랑 설명이 좀 다르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몇 안 되는 이미 완성된 개념, 수능 기준으로 해서 십몇 년 전부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추가된 것들이 없어요. 새로 나오는 것들이 없어. 그래서 개념서들하고 내 설명이 별로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렇긴 한데 새로 추가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학생들이 보통 몰라서 틀려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만약에 본인들이 답을 잘못 구했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제일 많이 있는 건 이제 뭐 곱하기 틀리는 거죠. 물론 그거지.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나도 그거 틀리니까. 두 번째 많이 틀리는 건 이가 2개인데 이가 3개인데 2개인 줄 알았어. 뭐 이런 거. 이렇게 보고 풀어요. 다들 그렇게 풀더라고. 이 책들에서 다들 그렇게 풀더라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틀릴 때 보통 학생들이 미스를 해서 틀리는, 실수를 해서 틀리는데 그 실수를 조금 줄이려면 좀 정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가 식이 이렇게 적혀 있다고 그 내공식 못 쓰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놓고도 그 내공식 쓸 수 있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되지. 하면 되는데 순서를 정리해놓고 푸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야. 우리가 그래야 좀 더 그 습관에 의존해서 그냥 쭉쭉쭉 풀 수 있으니까. 요런 것들, 뭐 에센스 요런 것들 이제 볼 때 E, S, S, E, N, C, E 다시 나열을 할 겁니다. 문제가 막 나중에 뭐 뷰티풀 막 이러면 이렇게 길어지는데 뭐 그런 것들 나오면 다시 적을 거예요. 같은 걸 같은 줄에 적어 그냥 이렇게. 이거 뜯어서 다시 적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영단어 외우고 있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놓으면 안 예뻐 보이지. 이건 단어조차도 아니긴 하지. 근데 어차피 나한테 필요한 건 E가 몇 개, S가 몇 개인지가 궁금한 거라서 그 단어의 모양을 유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뜯어 놓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E가 3개, S가 2개구나. 이렇게 보고 풀 거라고. 일단은 이렇게 뜯어놔. 그리고 나서 나열하는 모든 경우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니까 7팩토리얼인데 E 3개, S 2개 또 나눠주면 되겠다. 양 끝에 S가 오도록, 양 끝에 S가 오도록. 그러면 가운데에 이렇게 5개를 늘어 세우면 되니까 5팩토리얼인데 이 3개가 똑같아. 그러면 3팩토리얼. 뭐 이런 식으로. 개수 딱딱 보일 수 있게 적어놓으면 좋겠죠.
세 개의 길이 서로 이웃하게 이거 묶어서 하나로 칠 겁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런데 S끼리 자리 바꾸는 방법 2 팩토리얼 곱하기 이 안에서 얘네끼리 자리 바꾸는 방법 한 가지. 별건 아닌데 까먹으면 안 돼요. 걔네끼리 자리 바꾸는 방법 생각해야지. 생각했는데 한 가지인 거야. N은 C보다 앞에 오도록. 자, 우리가 이런 것들. N은 C보다 앞에 오도록이에요. N이 C의 앞에 오도록과 N이 C보다 앞에 오도록은 다른 말이죠. 이렇게, 이번에 시험 봤는데, 내 앞에 있어. 이거랑 나보다 앞에 있어. 이건 원래 다른 뜻이라고요. 우리 크게 구분하지 않고 쓰지만. 지금처럼 N이 C보다 앞에 있다라고 하면 앞에 어딘가에 있는 거야. 앞에 어딘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나열을 할 때 이렇게 순서가 정해진 게 있으면 내가 N을 미리 정해 줄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러면 저 N이랑 C는 일단 자리만 뚫어. 일단 자리만 뚫어요. E랑 S랑 네모를 가지고 나열을 해. 뭐 예를 들어서 E, 네모, S, 네모, S, E 뭐 이런 식으로 자리만 뚫어. 그리고 나서 N하고 C를 넣는 건 그 다음에 생각해. 그 다음에 생각해. N이 C보다 앞에 온다고 했으니까 이게 N, 이게 C. 네모에다가 N과 C를 넣는 방법이 한 가지. 뭐 이런 식으로. 7개가 있는데 이 3개가 똑같고 S 2개가 똑같고 네모 2개는 똑같은 건데 그 네모 칸에 N과 C를 넣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겠다. 나중에 이제 우리한테 뭐 그런 걸 물어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N은 C와 D보다 앞에 오도록 해줘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C랑 D는 상관이 없고 N이 CD보다 앞에 오면 되니까 이 3개를 네모 취급해서 8팩을 3팩, 2팩, 3팩으로 나눠서 E, 네모, S, E, 네모, S, 맞나? 뭐 이런 식으로 뒀을 때 N은 CD보다 앞에 가야 되니까 여기는 N. N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 한 가지. 그 다음에 CD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2가지. 뭐 이런 식으로 네모칸을 채우는 걸 나중에 생각하면 돼요. 걔네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요. 자기네들끼리 전체적으로 말고 자기네들끼리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 순서도 또 생각은 해야 되는데 그건 일단은 나중에 생각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일단 네모칸부터 나열을 한다. 밑에 7-2, 7-3 두 개를 해봅시다.